네, 이곳은 하남성 정주시에 있는 그 유명한 염황 이제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 광장에 이렇게 와 있는데요. 여기는 뭐 황하공원이라고 합니다. 자, 염황지손이라고 하죠. 원래 중국은 황제 헌원의 자손이다라고 해서 황제자손, 황제지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말 이제 문화대혁명을 지나고 나서 뭐냐면은 광말약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는 염황지손이라고 해야 된다, 염황자손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주장 이래로 크게 보편화가 되었던 것이 바로 염황자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염제 신농씨와 황제 헌원을 자신들의 공동조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것이 그때부터 일어나서요. 지금은 해외에 있는 중국 동포들까지 염황자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대만의 마잉주 총통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염황자손 아니냐라고 해서 대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 가장 중요한 어떤 뿌리 정체성을 염황자손이라고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에는 이제는 뭐냐면 염황치자손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치우천왕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화 삼조당에 보면 이제 황제 헌원을 중앙에 두고 왼쪽에 치우천왕, 오른쪽에 염제신농을 두어서 바로 염황자손에서 염황치자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염황치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일부 그렇게 쓰여지고 있고요. 보편적인 것은 지금 염황자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염황자손이라고 하게 된 것은 결국에는 사마천사기에 나오는 사마천사기에 보면은 오제봉기에 처음에 바로 이 염제신농씨 그리고 또 황제 헌원 일시 협력을 했다라고 하는 불악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오제봉기에 보더라도 이 신농씨의 국가가 있습니다. 신농국이라고요. 이 신농국은 530년 동안 지속됐고 8명의 염제가 있었어요. 염제 신농씨 이외에도 뭐냐면 그 뒤를 다 염제라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마지막 8번째 염제 유망씨가 있었는데요. 그 유망씨의 덕이 이렇게 쇠퇴를 하자 그때 치우천왕이 서방 정벌을 합니다. 이 신농국을 정벌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풍백우사 운사의 역할을 했었던 황제 헌원이 천자의 꿈을 꾸고서 바로 치우천왕에게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냐면은 바로 이제 오제봉기의 사마천사기의 첫 번째 역사 왜곡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살치우죠. 황제 헌원이 전쟁에 이겼다. 그래서 치우천왕을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치우천왕이 황제 헌원을 사로잡아서 항복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자애롭게도 치우천왕은 아예 이제 황제 헌원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황제 헌원이 바로 치우천왕을 잡아 죽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거꾸로 사마천 사기에는 어떻게 진나라나 한나라 그 뒤에 쭉 보면 이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전쟁신 치우에게 죄를 지내거든요. 어떻게 그러면은 사실상 황제 헌원이 전쟁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역사 왜곡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 환단고기가 아니라도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황제 헌원에서부터 뭐냐면은 중원의 역사, 하화족의 역사, 시조로 이렇게 보는 것이 그런 인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황제의 자손이다라고 했는데 염제 바로 신농씨를 그 다음에 80년대 이렇게 70년대 후반에 끌어들이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07년에 완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0년간에 걸쳐서, 그럼 87년이잖아요. 80년대 후반에 이렇게 그때부터 20년 동안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뭐냐면 하상주 산대 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탐원 공정이 있습니다. 이 탐원 공정이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그때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탐원 공정이 뭐냐면 중화 문명의 근원으로 들어가서 하상주 이전에 삼항오제를 복원하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항오제, 그것이 이제 실제 역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은 황제헌원이 있고 또 염제신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탐원공정을 통해 가지고 2005년까지 탐원공정을 했고 2007년, 2년 뒤인 2007년에 20년에 걸쳐서 이것이 완공이 됨으로 해가지고 중국은 철저한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염제신농시, 그리고 치우천왕, 그 다음에 이제 태호복희씨까지 해서 배달국의 3대 성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또 이제 얘기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염제신농시 같은 경우에는 8대 안부련 환웅 때 안부련 환웅께서 염제신동의 아버지인 소전에게 강수에 가서 군병을 감독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소전씨가 낳은 것이 바로 염제 신농씨를 낳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우리 배달국가의 어떤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배달국가의 어떤 국경 설정이 10대 이제 환웅천왕 때에 있었죠. 그래서 공상의 동쪽은 배달국이고 공상부터는 바로 신농국이었다라고 해서 이 곳이 8대 유망 때 보면은 이 공상으로 진격을 하게 되거든요. 치우천왕께서.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의 어떤 역사, 특히 그 황제헌원과 치우천왕, 그리고 이 신농국의 8대 유망시, 그런 어떤 그 전쟁과 어떤 새로운 시간대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시간이 있었는데, 이것이 많은 부분 지금은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역사 왜곡 속에서 사실은 이런 염황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뭐냐면은 중국인들의 어떤 정체성은 바로 그들은 고대에 바로 염제신농씨와 황제헌원에서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 우리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단군을 신화로 해서 허구의 인물로 보고 있고, 그 전에 이 동방 태백산으로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환웅천왕께서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환웅천왕도 있고 단군왕검도 지금 잊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중국은 뭐냐면 고대에 그들의 뿌리가 되는, 바로 뿌리가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염제신농씨와 황제헌원, 이분들을 시조로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치우천왕까지 자신들의 역사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뭡니까? 치우천왕이 허구의 인물이고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학계에서. 그런 것이 지금 큰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정주의 염황 이제의 동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